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하고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제로샷 씬 체인지 디텍션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올해 이제 트리플 AI에 억셉된 논문이고 이제 연세대에서 이제 연구를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씬 체인지 디텍션이라는 거는 같은 공간에 이제 시간대가 서로 다른 두 이미지 사이의 변화를 탐지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쿼리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레퍼런스 이미지 대비 쿼리 이미지가 기존의 어떤 점이 어떤 부분 또는 영역이 바뀌었는지를 탐지해주는, 세그멘트 해주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씬 체인지 디텍션은 뭐 드론을 통해서 이제 상공에서 촬영하는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는 건축과 관련된 이제 컨스트럭션 프로그레스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도심에 대한 얼반 피처 모니터링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씬 체인지 디텍션은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습을 위한 이제 데이터 구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서로 다른 시간대에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 촬영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이 학습을 위해서 이제 변화를 이제 슈퍼바이스하게 학습하기 위해 그 변화된 영역을 직접 찾고 거기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수행해 줘야 되는 그런 페어 이미지를 계속 구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가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두 이미지에 실제로 변화하는 부분이 아닌 어떤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케이스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낮에 찍었던 이제 사진인데 이제 쿼리에서는 밤에 찍었다라든지 그런 식의 이제 변화를 이제 스타일 베리언스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를 함께 반영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이 체인지 디텍션 프로블럼으로서 푸는 게 아니라 이 트래킹 프로블럼으로 정의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있고요. 트래킹 프로블럼이라는 거는 어떤 시퀀셜한 이제 비디오, 이게 프레임이 존재할 때 하나의 특정한 이제 여러 오브젝트들을 이제 추적해 나가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제한된 트래킹 모델을 사용해서 이 씬 체인지 디텍션을 제로샷으로 이제 풀고자 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장점으로는 일단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 슈퍼바이스드로 씬 체인지 디텍션을 학습할 때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낮 시간대에만 학습 데이터로 구성된 것을 이제 모델에 반영하고 추론할 때는 동일하게 이제 낮 시간대에 대한 체인지 디텍션만 수행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제로샷 기반의 방식은 이런 학습 도메인에 의존되는 어떤 스타일 문제 또는 드리프트 문제가 없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씬 체인지 디텍션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이 트래킹 프로블럼 자체가 연속적인 프레임 간의 오브젝트 변화를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텐츠나 아니면은 스타일에 대한 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씬 체인지 디텍션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아예 촬영된 두 개의 이미지 간의 변화를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갭이 크다라는 이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파운데이션 트래킹 모델을 사용하면서 이제 컨텐츠에 대한 이제 스레셜드를 정의하고 스타일 브리징 레이어를 제안해서 이 두 가지의 갭을 줄이고자 이제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트래킹 모델을 어떻게 체인지 디텍션으로 바꾸어서 푸는지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퍼런스 이미지로 표기된 이제 R과 그리고 쿼리 이미지에 대한 Q를 사용해서 이제 세그멘트 되어 있는 마스크를 통해 네 가지 이 new, missing, replaced, changed를 정의해서 이제 예측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쿼리를 이제 비교했을 때 기존에 있던 것이 사라지는 그런 missing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를 이제 반대로 하게 되면은 쿼리에서 레퍼런스를 보았을 때 오히려 새롭게 생겨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이따가 소개해 드릴 텐데, 이 R에서 Q로, 레퍼런스에서 쿼리로 트래킹을 했을 때 미싱이 되는 오브젝트를 찾고, 그리고 쿼리에서 레퍼런스로 비교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 뭐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인지를 찾고,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두 마스크의 결과를 이제 표현해주고, 이 둘을 통해서 최종 프레딕션인 changed와 같은 변화를 탐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서 언급드렸던 것이 이 트래킹 프로블럼으로 씬 체인지 디텍션을 해결하고자 파운데이션 트래킹 모델을 사용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영상을 이제 하나씩 보시면은 이 방법이 2023년 ICCV에서 공개된 Tracking Anything 이라는 방법인데, 세그멘트 애니띵으로 유명한 이 샘을 활용해서 마스크를 이제 추출을 하고 이거를 이제 트래킹에 적용하기 위해 디커플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어프로치를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기니피그라는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기니피그에 대한 오브젝트를 트래킹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기니피그, 뭐 닭도 뭐 기니피그라고 뭐 예측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기니피그들이 줄줄이 따라가는 거를 동일한 오브젝트로 이렇게 추적해주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이제 다양한 이제 세그멘트, 그 인스턴스 세그멘트들에 대해서 트래킹해주는 그런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샘 자체가 굉장히 이런 내추럴한 셋에서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 이제 트래킹에 필요한 어떤 어프로치를 함께 적용해서 트래킹 프로블럼도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이 모델을 통해 체인지 디텍션을 위한 두 가지 컨텐츠와 스타일에 대한 갭을 반영해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앞서 계속 언급드린 것처럼 두 가지 컨텐츠 갭과 그리고 스타일 갭을 줄이고자 하는데, 이 트래킹 프로블럼으로 풀 때는 아래와 같은 약간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이 쿼리 이미지에서 레퍼런스로 비교할 때 여기서의 이 오브젝트, 마스크로 표기되는 오브젝트가 약간의 스몰 오브젝트로 남아있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작은 영역 때문에 동일한 클래스의 마스크가 남아있어서 변화가 없다라는 이제 잘못된 결과로 반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스타일 갭 같은 경우는 아래는 이제 change sim이라는 이제 데이터셋의 예시인데, 이제 노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촬영된 그런 영상 또는 이미지가 존재하고, 같은 공간에 대해서 좀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더스티 에어라든지 그리고 로우 일루미네이션과 같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학습 데이터의 분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스타일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이제 노테이션을 트래킹 프로블럼에서 씬 체인지 디텍션으로 바꿔서 한번 표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그 스크립션이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tim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mall m에 표기된 것이 이제 마스크의 개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large F가 세그멘테이션 모델, large G가 트래킹 모델, 그리고 large M이 세그멘트 되어 있는 마스크의 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번째 시점의 이미지에 대해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가지고 0번째 시점의 이미지에 대한 마스크들을 추출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추출된 0번째 시점에 대한 마스크와 그리고 0번째 시점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첫 번째 시점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트래킹 모델을 가지고 0에서 1로 변화한 했을 때의 그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노테이션으로 표시를 합니다. 수식적으로. 그럼 이거를 씬 체인지 디텍션 프로블럼 정의해서 노테이션을 바꿔보게 되면은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고 쿼리 이미지를 넣고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얻어진 마스크들을 가지고 트래킹을 했을 때 쿼리 이미지로 넘어갔을 때의 마스크를 추적된 마스크를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한 마스크와 이 이미지가 쿼리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추적된 마스크를 비교해서 missing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missing, 사라진 마스크를.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새롭게 생겨난 마스크로 이제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아까도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small 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쿼리 이미지에 대한 것이 이제 large m에 대한 q, 쿼리의 마스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쿼리 이미지에 대한 마스크를 통해 트래킹을 적용했을 때 이 보이는 파란 색깔 영역이 좀 이전 쿼리에서 레퍼런스로 추적된 마스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또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리와 레퍼런스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프레딕션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미싱에 대한 프레딕션은 모든 미싱 마스크에 대해서 합친 것을 말하고 뉴에 대한 프레딕션은 모든 새롭게 생겨난 마스크에 대해 합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교체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미싱으로 프레딕션 된 케이스와 새롭게 생겨난 뉴로 프레딕션 된 케이스의 교집합을 replace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합집합을 changed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small c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missing에 대한 마스크가 있고 new에 대한 마스크가 있는데 이 둘의 합집합을 따졌을 때 변화한 부분에 대해 모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교집합을 따지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있는 초록색 영역에 대한 부분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replace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는 이 컨텐츠에 대한 이제 threshold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킹 모델이 잡은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스몰 세그멘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가 옮겨졌을 때 기존 마스크 대비 이 영역의 비율을 통해서 이제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 비율이 특정 값 이하인 경우에는 없애는 그런 식으로 threshold를 통해 missing 잘못된 스몰 세그멘트를 제외하고 잘못된 예측 값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예시처럼 이러한 threshold를 이제 정의하지 않는 경우는 파란색 영역은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새롭게 생겨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threshold를 정의하는 경우는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잘 변화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컨텐츠 threshold를 그냥 이제 픽스된 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댑티브하게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트래킹 프로블럼은 이제 비디오 같은 시퀀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거를 이제 비디오에 대한 시퀀스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체인지 디텍션을 이제 수행해 주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클립에 대한 랭스를 이제 함께 어댑티브 컨텐츠 threshold에 적용을 해줍니다. 이때 threshold를 정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 랭스가 증가할수록 threshold 또한 증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이즈에 크게 민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어 바운드가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어퍼 바운드도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threshold 값에 따라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threshold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제 트루 파지티브들이 다 날아가게 되겠죠. 반면에 너무 작게 되면은 살짝의 노이즈가 있어도 이거를 다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버릴 수 있어서 이러한 이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어댑티브 컨텐트 threshold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랭스가 1인 경우는 0.5 빼기 2분의 0.9 값이 되어서 거의 작은 값이 나오고, 랭스가 길어질수록 이 뒤쪽에 있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threshold 값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면서 랭스가 길어질수록 threshold가 증가하는 그런 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타일에 대한 갭을 줄이기 위해서 스타일 브리징 레이어를 이제 추가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레이어는 많이 알려져 있는 아다인이라는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레이어고, 이거는 아마 생성 모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스타일겐에서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많이 또 유명해진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스타일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쿼리에 대한 이미지를 스타일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이 통계량을 통해 변화를 주는데, 여기서도 그 방식을 동일하게 차용을 하면서 레퍼런스에 대한 이제 스태티스틱스를 이제 통계량을 저장을 해주고, 이제 쿼리 이미지에 대해서 처리할 때 이 통계량을 가지고 쿼리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런 적용 방법으로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 스레셜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의 레퍼런스 이미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퀀셜 정보를 함께 반영해서 적용을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노테이션은 이제 레퍼런스, 첫 번째 레퍼런스와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시점에서의 레퍼런스로 변화한 이제 마스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 쿼리 이미지로 또 반영을 하면은 두 번째 노테이션처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레퍼런스로 변화했을 때 이 변화를 가지고 또 쿼리와 함께 비교하고, 이거를 연속적으로 해서 T시점까지의 레퍼런스랑 비교하고 T시점에 대한 쿼리 이미지를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베이지안 필터라든지 마커 프로세스 같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T시점에 대한 어떤 미싱을 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시점까지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쿼리를 비교했을 때와 T시점에 대한 레퍼런스의 차이,
또는 첫 번째 시점부터 두 번째 레퍼런스와 쿼리를 비교했을 때 트래킹된 마스크 Y, T 시점에 대한 레퍼런스의 마스크. 쭉쭉 이어나가서 이것들에 대한 모든 값을 가지고 이제 미싱을 처리한다. 미싱을 이제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large t라는 거는 그 시퀀스 랭스인데 굉장히 이 값이 길어질수록 이 마스크 변환 마스크들을 이제 저장하는 메모리 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 길이를 따로 지정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60으로 설정해서 실험에 다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쿼리에 대한 첫 번째 레퍼런스의 비교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쿼리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첫 번째 레퍼런스랑 두 번째 레퍼런스에 대한 이제 변화를 탐지한 거에서 두 번째 쿼리를 비교할 수 있고 이렇게 세 번째 쿼리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쿼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쿼리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레퍼런스에 대한 변화 이런 식으로 라지 t까지를 볼 수 있고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것이 새로운 오브젝트로 등장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데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ChangeSim이라는 이제 신테틱하게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이것도 2021년에 아로스에서 이제 공개된 내용이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구성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리얼월드에 대한 데이터셋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ChangeSim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는지에 대한 그림인데 우선 environment를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시멘틱 값들을 다 시멘틱 레이블링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이렇게 쭉 옮겨가면서 촬영된 영상이 있고 이 촬영은 뭐 RGB, depth 그리고 시멘틱 정보를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세 가지로 이제 구성해서 촬영을 쭉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변화를 이제 주어야겠죠. 그리고 변화가 주어진 뒤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레퍼런스에 대한 어떤 영상이 쭉 있는 거고 그리고 변화된 시점에 대한 영상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앞에 있는 시퀀셜 정보를 같이 반영해서 디텍션을 수행하게 되고요. 보통의 그냥 씬 체인지 디텍션으로 푼다고 한다면 페어된 이미지를 이제 구성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체인지 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 MIOU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스타일 또는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있는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VL, CMU, CD 같은 경우는 그 스트릿 뷰에 대한 체인지를 탐지하고자 제안된 리얼 월드 데이터 셋입니다. 아래처럼 이제 스트릿 뷰, 로드 뷰죠. 저희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네이버의 로드 뷰 같은 데이터 셋으로 이제 다른 시점에 대한 변화를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데이터 셋이라고 볼 수 있고 PCD 같은 경우도 예시를 좀 첨부하려 했는데 지금 링크가 좀 막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셋 이거는 또 얼반 스트릿 얼반 씬에 대한 어떤 체인지 디텍션을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두 리얼 월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평가 지표로 F1 스코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는 이제 체인지 심에 대해서 인도메인에 대한 이제 비교 실험인데요. 이때 C3PO라는 방법론은 이 체인지 심 데이터셋에서의 현재 소타 모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식이기 때문에 인도메인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학습에 노마를 사용했다면 평가에도 노마를 사용하고 그리고 더스티 에어를 학습했다면 평가에도 더스티 에어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동일한 디스트리뷰션, 동일한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 평가를 구성한 결과가 있고, 여기서의 hours는 제로샷 기반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은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한 MIOU 스코어가 여기서 제안한 제로샷 기반의 트래킹 모델을 사용한 것이 노말과 더스티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그런 성능을 볼 수 있고, 일루미네이션, 그 다크에 대한 영역은 조금 낮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로샷임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스랑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그런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나 미싱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성능이 좀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고요. 스태틱 같은 경우는 이 노말 같은 케이스는 거의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쉬프트가 존재하는 이 더스티나 로우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 살짝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고, 리프레스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크로스 도메인 평가 방식인데요. C3PO로 이제 노말로 학습하고 다른 세 가지에 대해서 다 평가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 도메인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 슈퍼바이스 방식은 학습 데이터랑 다른 도메인에 적용하는 경우에 성능의 변화가 존재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접근하는 이 제로샷 기반의 방식은, 트래킹으로 정의해서 푼 방식은 일반화가 비교적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월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스로 했을 때 성능이 제로샷보다 월등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으로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경우는 슈퍼바이스 방식이 굉장히 성능 하락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자면 이런 제로샷으로 학습 없이 트래킹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은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으로 비교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아도 학습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인지 디텍션을 이렇게 잘 수행하는 그런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갭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적인지를 확인한 것인데, 우선 어댑티브 컨텐트 스레쇼드 같은 경우는 노말에서 굉장히 큰 성능 개선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더스트나 이제 로우 일루미네이션, 그 다크 같은 경우는 성능에 이 컨텐트 스레쇼드만 적용했을 때 하락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스타일에 대한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스타일 브리징 레이어인데, 스타일 브리징 레이어를 적용했을 때 이러한 스타일 변화가 큰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같이 활용했을 때 모두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실험적으로 또 볼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컨텐트 threshold를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또 살펴보기 위해서 픽스드 threshold랑 이제 비교를 하는데, 모든 케이스에 대해 어댑티브하게 한 것이 훨씬 성능이 좋은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이 어댑티브라는 게 시퀀스 랭스에 따라서도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랭스 길이에 따라 적용했을 때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또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브리징 레이어의 경우도 이 레이어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결과를 함께 실험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노말의 경우는 사실 이 레이어 수에 따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노말 자체는 어떤 레퍼런스랑 쿼리에 대해 큰 스타일 변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스트나 이제 다크 같은 경우는 명확한 스타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레이어 수가 증가할수록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 랭스의 길이 또한 길게 사용할수록 메모리 코스트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무조건 길게 사용한다고 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보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60을 맥스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고요. 결론은 세 가지로 이제 세 줄 요약을 해보자면, 이 씬 체인지 디텍션을 트래킹 프로블럼으로 이제 새롭게 정의한 첫 논문이다라는 점에서 또 인상적인 연구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파운데이션으로 제안된 트래킹 모델을 가지고 씬 체인지 디텍션을 이제 수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트래킹 프로블럼으로 씬 체인지 디텍션 프로블럼을 고려할 때 이 필요한 두 가지 사항인 컨텐츠와 그리고 스타일에 대한 갭을, 하나는 어댑티브 컨텐트 threshold를 통해서 개선하고, 하나는 스타일 브릿징 레이어를 적용해서 이제 해결한 그런 연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존 태스크를 단지 그 태스크에서 적용하는 어떤 가정을 그대로 가서 어프로치를 수정하거나 이렇게 기존 어프로치를 개선하는 그런 연구들보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아예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제 푸는 그런 연구들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런 연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논문 리뷰를 이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